당뇨의 근본적인 해결 목적이 인슐린과 내 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뇨가 발생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단순히 당뇨가 그냥 혈당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당이 올랐을 때 왜 혈당이 올랐는지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은 당연히 혈당은 안 오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약도 드실 필요가 없겠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뇨가 나타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해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혈액 내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끄러운 데서 잠을 자면은 웬만한 소음에서 잘 안 깨요. 근데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재우다가 저랑 와이프랑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뭘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작은 소리에도 금방 얘가 깨거든요.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이제 아이가 주변 환경에 그 그런 소음에 적응을 했다. 그 소음에 대한 역체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건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좀 소리에 좀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만큼 혈액 내에 인슐린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아까 소리의 민감도가 낮아진 것처럼 인슐린의 민감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 뭐 콘서트장 갔을 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귀가 좀 먹먹해지잖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또 그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몸도 인슐린도 뭐 올라가가지고 왜 안 떨어질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인슐린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은 금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보시면은 이게 회사로 따지면은 사장님으로 표현을 하고 이 손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비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비서가 갖다 주는 서류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 비서가 계속 이제 사장이 원하는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데 계속 막 이상한 거를 갖다 줘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사장님이 이 비서가 갖다 준 것들을 믿지 않고 다 거부를 하게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사장님이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세포라고 보고 비서가 인슐린이고 이 서류가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이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아까랑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 몸이 싫어한다는 게 내 입이 아니에요. 내 유전자 타입, 내 맞지 않는 음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증상일까요? 좋지 않은 증상일까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제대로 진행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몸은 저혈당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이유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인이 해결되니까 혈당이 잘 조절이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바로 당뇨약을 끊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혈당이 높으면은 당뇨약을 드셔야 되겠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혈당이 높았을 때 그 원인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드릴 거고 그것을 찾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은 혈당은 저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우리가 내 몸이 좋아하는 식사, 내 몸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혈당 자체가 그냥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 혈당이 안 올랐지?
라고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M타입으로 나오신 분인데, 처음 오셨을 때 방어 혜택도가 7.7. 이분의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보시면은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거의 하시지 않고, 일단 여기서부터 아까 몇 끼니 드시라는 거가 벗어나죠. 그러니까 아침을 안 드시니까 당연히 점심에 과식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오이 달걀, 달걀을 맞지만 오이가 안 맞는 거, 안 맞는 식품을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점심 구내 식당에서 드시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과일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또 부족한 식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퇴근하시면은 저녁에 과자,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다. 아까 간식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식을 또 드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고기, 국을 푸짐하게 먹는다. 과식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할 때는 주로 돼지고기나 밀가루 음식. 이분이 M타입이신데 내 몸이 좋아하지 않는 돼지고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이 생활을 하신 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냥 당연하게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실천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체중은 82kg에서 68kg까지 약 14kg가 빠졌고요. 7에서 5.8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약을 드셔라가 아니고, 그리고 당뇨가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치병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을 하면은 충분히 당뇨를 치료가 아니라 혈당이 안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누가 당뇨가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너무 당뇨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면은 충분히 혈당은 잡히고 좋아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주 영양사입니다. 네, 앞에 강의를 잘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랑 같이 해보시는 걸로 오늘을 드릴게요. 바로 문진표 작성 및 목표 설정을 하고요. 식단이랑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단톡방 초대이고 목표 달성 현금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게요. 혹시 다들 문진표를 작성하셨을까요? 그럼 문진표에서 이제 건강 상태에서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 상태가 알 수 있고요. 이걸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로 공복 혈당에 대해서 140 정도, 식후 혈당 170, 그리고 강화 혈색소로 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을 저희 한 달 동안 목표를 세워볼 거예요. 그리고 식습관으로는 정량 및 타입에 맞는 식사를 하시는 것과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 함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내 몸의 타입에 맞도록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채,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을 그 단백질은 지방을 포함하여서 5대 3대 2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희 채팅방에 1대1로 올려주시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식단과 같이 습관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식습관, 운동식 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다 100%로 하겠다보다는 차근차근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점점 해서 마지막에는 100% 실천을 하는 것까지 목표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단톡방에 대해서 이제 실습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드셨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일 습관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본인이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를 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고요. 체계적인 관리와 식단, 습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타입 판정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타입이 맞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요. 타입 판정을 받으셨다면 현재 지금 상태와 나의 대사 판단해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실천을 하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하실 경우 관액이나 전액 환급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단톡방 링크를 곧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 관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대1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입에 맞도록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 요리를 드실 때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건강하게 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건강을 위해서는 삼박자가 필요한데요. 수면과 마음 챙김, 균형 있는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균형 있는 식습관으로는 탄수화물 30%, 비타민이나 무기질 40% 이상, 그리고 단백질은 10%에서 20%를 정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보다는 불포화도가 높은 식물성 유지나 민물고기, 바다 생선 같은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면과 마음 챙김 부분은 심신의 안정이 돼야지 호르몬 체계가 정상을 유지하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으니까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M타입 분들은 배드민턴이나 맨손 체조 같은 상체를 위주로 하는 운동이 중요하시고요. S분들은 수영이나 걷기 등의 하체 중심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면 당지수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식품을 섭취한 후에 몸에서 이 당질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낮을수록 당뇨에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어 GL 수치라는 것은 GI에 대한 섭취량이 GI 지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완한 것이 GL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GI 수치보다는 더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GI 수치나 GL 수치의 한계라면 당지수가 알려진 제품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낮은 제품 중에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것보다는 본인의 유전자 타입에 맞는 식사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더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요령으로서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해 주시고요. 채소류, 해조류, 우엉 등의 식이섬유소가 함량 높은 식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 형태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한 잘 익은 과일이나 당도 높은 과일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것도 조금은 푸르스름한 형태를 선택해 주시는 게 당지수에는 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한 조리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을 해주시는 걸 사용해주시면 좋으십니다. 식사할 때 한 가지 식품만 먹기보다는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십니다. 당뇨 관련하여서 좋은 영양소 품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섬유질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을 감소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의 감수성과 수요를 증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감소해주는 이점이 있는데요. S타입 분들은 시금치, 오이, 미역, 호박, 보리쌀, 양배추 같은 것들이 있고요. N타입 분들은 버섯, 샐러드, 두릅, 스커리, 무, 톳 같은 것이 있는데 세포막을 인슐린 연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S타입은 생밀, 포도가 있고요. N타입으로는 자연미, 주, 아몬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필수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망막 질환을 개선해주고요. 심근경색이나 심장 장애를 완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S타입으로서는 고등어, 굴, 새끼넛, 들기름이 있고요. B타입은 아보카도, 달걀, 호두 등 이렇게 요리를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S타입 분들은 이제 시금치를 사용한 국수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재료들을 활용하여서 아무래도 간장 베이스로 많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방법으로는 수도스유, 캐슈넛, 그리고 데친 시금치와 소량의 식초를 넣어주셔서 갈아주시면은 페스토가 완성이 되세요. 두부면과 새우를 한번 볶아주시고요. 소스와 섞어서 한 번 더 볶아주시면 완성이 되세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톳으로도 국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톳으로 활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리 방법으로는 채소들을 손질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한 소스를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쌀고추장과 매실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사용하여서 혈당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셔서 채소와 느타리 버섯과 소복들을 곁들여서 드시면 되십니다. 또 돌아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타입 분들은 요리가 간장밖에 안 되고 또 M타입 분들은 간장을 사용 못하고 조금 힘드시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S타입도 간장 사용하면 식상하다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금치 페스토를 만들어가지고 맛도 괜찮고 생각보다 질감이 조금 우유나 크림이 안 들어가는데 크리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경우를 중에서 캐시넛을 넣었는데 드셔보시면은 이렇게 요리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 M타입 분들은 아마 톳을 드셔보신 분이 계실까요? 식감이 조금 쫄깃쫄깃 좀 탱탱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울 때 드시면은 식감도 그러니까 이제 입맛도 돌고 굉장히 좋은 재료니까 그리고 한번 국수 이용해 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추장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원지를 안 보고 고추장 사시면은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쌀로 만든 고추장, 밀가루가 안 들어간 고추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국수 자체를 팔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뭐 99%랑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가긴 하는데 나머지 이제 S타입에 맞는 식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네, 저걸로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추장 관련해가 소고추장이 있잖아요. 소고추장은 생각보다 고추장 이외에 갖은 양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M타입 분들에게 맞기는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장에는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합성 감미료는 생각보다 웬만한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추장, 소고추장 이런 것들도 이제 쌀로 만든 걸로 잘 찾아주시고 소고추장도 원재료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셔서 각자 이제 원하시는 만큼 담으셔가지고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